네, 꽃보다 남자 OST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우 선배보다 뉴스로 여러분들을 더 설레게 하는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우 선배 대사 한번 해주셔야죠. 시켜줘 너의 명예 시사 뱃사공. 흰천과 바람 아니었나요? 네. 당황스럽네요. 네. 이것도 이런 대사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름 연구하고 준비하고 오셨다는 사실에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여야의 원구성 막판 협상 불발됐는데 권성동 대표가 약간 여지를 줬습니다. 상임위 의장 선출 합의를 지켜주면 지금 이제 원구성 또 의장단 선출 협조하겠다 약간 이런 의사 내비친 것 같은데 어떻게 협상 과정이 있었는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어제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만나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한 1차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이견을 확인했었고요. 네. 밤에 또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수석 부대표가 1시간 정도 추가 회동을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었습니다. 자, 양 원내대표 양당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텐데 민주당 입장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추가 회동을 마친 뒤에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네. 국민의힘에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의장 선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잠시 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게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 앞에서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 소집 근거는 없다. 국회의장 공석 시에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사개특위 구성이라든지 또 헌법재판소의 지금 이른바 검찰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수한 바 그거 지금 제소한 거 취하해라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권 원내대표는 설령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 결정 뒤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로 헌재 결정 뒤에 논의하자. 그것마저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을 여야 5대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하자 이런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끝내 거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대로 국정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야당은 이렇게 될 경우에 그냥 우리끼리 간다라고 할 경우에 대한 또 단독 국회, 단독 의장 선출의 부담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결국 민주당 단독 국회 강행은 양측 모두가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소멸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오늘 어쨌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네. 이제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속보가 네. 나와서 조금 전에 대본을 수정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상임위 의장 선출 합의라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 다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를 준비했는데 계속 속보가 뜹니다. 그럼 바꿔야 되는데 네. 어쩌겠습니까? 저희 숙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요즘 거의 대부분의 아침 방송에 다 나오고 계십니다. 정치 구단, 지원법사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했는데 단독 의장 선출 좋지 않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네, 박 전 원장은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국정 운영의 책임은 정부 여당이 있다면서 국민의힘에게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집권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야당은 명분을 줘야 하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상황도 이제 8월 28일 전당대회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97 양강 양박 이런 소개도 해주셨잖아요. 지금 공식 출마 선언한 거는 강훈식 의원, 강병원 의원, 박용진 의원이고 박주민 의원은 아직 공식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97 세대는? 네, 특히 강훈식 의원 어제였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1973년생인데요. 충남 아산을 재선 의원인 강 의원은 손학규 전 대표의 특보로 정치에 입문을 했었습니다. 네. 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 선대위에서 정무조정실장, 전략기획본부장 등 측근 역할을 맡았는데 이재명 의원의 대적해서 나온 게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어제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당은 반성과 혁신에서 출발해야 하나 우리는 대선 이후 기본과 상식마저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했다. 제가 모든 걸 걸었던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 거죠. 네. 연고도 명분도 없는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고 인천에서 단체장을 지낸 5선의 당대표 송영길 전 대표를 그렇죠. 지칭합니다. 서울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박용진 의원, 당대표 출마한 박용진 의원, 역시 97세대입니다.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도 MBC 뉴스에 출연해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오늘 비대위에서 당원 자격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이제 비대위원 사이에서 당원 당규상 출마 자격이 있는지 이걸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네. 오늘 비대위를 가졌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소중한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고요. 따라서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출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예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막혀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치권 얘기는 저희가 또 이따 인터뷰가 있으니까 좀 더 네. 얘기를 해드리기로 하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했습니다. 30%까지였는데 37%로 법정 최대 할인폭을 줬는데 금요일 1일부터 시작됐죠? 네,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11일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뒤 30일까지 날마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1일부터 이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름세는 좀 꺾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르고 있는 속도는 꺾였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건 30%에서 37% 유류세 깎아줬으면 네. 기름값도 좀 내려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제가 다니는 곳 보면 별로 안 내린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소비자 단체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이 유류세 추가 인하 첫날 1일 전국 주유소 가격을 분석을 했는데 67% 정도는 변동이 없거나 혹은 올랐다라고 그랬군요. 밝혔습니다. 네. 네. 자, 유류세 인하가 확대 적용됐는데도 동참하지 않은 주유소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유류세 인하율이 확대 적용됐는데도 동참하지 않은 주유소가 여전히 많은 것은 7월 1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다음에 가격을 내리려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으로 유류세 보입니다. 인하가 적용되기 전에 좀 비싸게 주고 산 기름은 그 값대로 팔아야 된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건 뭐 정부가 열심히 또 관련 단체와 함께 지금 뭐 독려도 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는데 당장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네. 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로 반영될 때까지는 1, 2주 시차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국제 원유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국제 원유 가격은 미국 상업 원유 재고 감소, 주요 7개국의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추진 합의, 에콰도르의 정치적 상황 불안에 따른 석유 생산 차질 등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국내 수입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지난주보다 4.8달러 오른 배럴당 112.7달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유류세를 깎아주지 말고 즉 도매가나 원재료가를 깎아주지 말고 직접 기름을 구매하는 소비자죠. 네. 국민들한테 바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내라라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가 좀 발빠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소식 여러 가지 아주 골고루 네. 편식 없이 뉴스를 소비해야 되시 또 스포츠 소식도 재밌게 갖고 나오셨는데 한 구단에서 이렇게 오래 뛰신 분이 있을까요? 자, 박용택 해설위원 은퇴식이 어제 치러졌는데 은퇴하신 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은퇴식을 어제 했네요. 네. 은퇴식이 마지막 경기로부터 약 605일 만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지나서 한 거네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은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관중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열린 건데요. 어제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KBO 리그 롯데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3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네. 은퇴를 했었는데요. 좌익수 선발 출전했고 시구를 진행한 뒤에 좌익수 자리로 이동을 했고요. 이후에 심판이 경기 개시를 선언하면서 김현수 선수와 교체됐습니다. 자, 요즘 뭐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 곳곳에서 한 자리를 오래 지킨 분들에 대한 평가가 참 좋아요. 이분도 2002년에 입단을 했는데 2020년까지 네. 거의 20년 가까이 한 구단에서만 뛰었어요. 네, 19시즌 동안 프로 통산 2236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타율은 3할 8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안타와 홈런 그리고 타점 기록이 있는데요. 특히 KBO 리그 통산 최다 안타, 최다 경기, 최다 타석, 최다 타수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통 등번호 영구 결변하잖아요. 몇 번인가요? 네, 박용택 선수의 등번호 33번도 영구 결번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LG에서는 이제 김용수의 41번, 이병규의 9번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합니다. 네, 자 어제 박용택 해설위원의 이 은퇴 영구 결번식 기념 때문에
각종 별명을 유니폼 뒤에 대신 달고 뛰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박용택 선수의 온갖 별명들을 다 달고 이제 뛰었는데요. 그 가장 유명한 게 찬물택이라고 합니다. 찬물택 이건 네. 뭔가요? 찬스 상황에서 찬물을 뿌린다는 뜻인데 안 좋은 뜻인데요. 네, 투수 이민호 선수가 달았고요. 네. 반대로 뜨거운 타격감을 뽐낼 때마다 나온 별명인 용암택. 네. 팀의 간판 타자 김현수 선수가 착용했습니다. 네. 자, LG 주장 오지환 소녀택을 달았어요. 네, 소녀택은 이제 외야 수비를 볼 때 송구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박용택 선수를 두고 네. 소녀 어깨 같다 이러면서 팬들이 붙인 별명이라고 합니다. 힘센 소녀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찬물택, 용암택, 소녀택이 재밌습니다. 이런 별명으로도 좀 좋은 선수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스 4가지는 뉴스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 YTN 라디오가 청취율 조사 기간에 돌입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시사뱃사공, 총각뱃사공, 지우 선배, 네, 이우영 아나운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